안녕하세요. 요즘 투자 잘 되시죠? 장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2019년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가 2197로 끝났고 코스닥은 669로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코스피는 20%가 올랐고 코스닥은 32% 정도 올랐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에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이 11월이 다 끝났는데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배당 기준일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올해는 약간 쏠림이 있었던 시장이라 아직 배당주 중에 괜찮은 주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주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 같은 것들은 예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다 넘어가고, 오늘은 배당주 투자에서 어떤 거를 봐야 하는지, 요즘 뜨거운 삼성전자는 배당주로 지금 모아갈 만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연말로 접어드니까 배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가 23일 날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제목 보세요. 이거 배당주의 시간은 느려도 확실히 흐른다. 와, 제목 진짜 잘 뽑았죠? 기사 첫마디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 배당주 투자하실 때 연말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기사에도 쭉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연말 배당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다른 투자자보다 빠르게 배당주를 선점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배당 기준일이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빠르게 선점하는 건 아니죠, 사실. 이 배당에 대한 이야기는 참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당이 되게 만만해 보이거든요. 뭔가 주식 샀다가 물려도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간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고배당주는 아주 선한 진리에 가까워서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제목도 저렇게 나왔겠죠. 배당주의 시간은 느려도 확실히 흐른다라고요. 확실히 흐르니까 고배당주 사서 묵히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영상미, 음향, 편집, 자막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영상미 같은 것도 없고 편집도 대강하고 자막도 별로 없어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진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에 맞게 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당주 이야기하면서, 자, 찬바람 불 때는 고배당주가 좋죠. 고배당주 리스트는 지금 쭉 이렇게 되고요. 미국 S&P 역사적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데 분석해봤더니 이 중에 몇 퍼센트는 배당 재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당 재투자 하셔서 장기에 부자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런 영상 만들면 저는 아주 쉽습니다. 영상 스크립트 짤 때 별로 생각 안 해도 되고 왠지 영상 조회수도 더 나올 것 같네요. 저렇게 찍으면. 고배당주 리스트 그냥 쭉 뽑아서 알려준다고 하면요. 근데 진짜 투자를 하려면 저거는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10분 남짓한 영상에서 배당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진짜 중요한 것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끝이 아니고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성전자가 배당주로 지금 모아갈 만한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배당주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꼭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요. 배당의 기원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뭔가 사야겠는데 공부하자니 오래 걸릴 것 같고, 둘러보니 대충 배당주는 잃지 않는 느낌이니까 배당주 주워 담자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주정책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포트폴리오에 배당주가 있어요, 물론.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산 주식은 아니고 회사 BM이 좋고 성장이 좋아서 산 주식인데 배당을 잘 줘서 배당주 카테고리에 넣어도 될 만한 기업이 된 거죠. 배당주를 살 때 배당을 먼저 보고 주식 매수를 하면 약간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보다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를 먼저 봐야 하거든요. 배당도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잠깐 적자가 나도 배당을 여전히 이어나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회사가 돈을 엄청 잘 벌어서 무지막지하게 쌓아놨거나 지금 적자라도 회사가 여전히 돈을 잘 벌 것이라는 자신이 있거나, 회계장부상엔 적자인데 적자 대부분이 현금 유출이 실제로 없는 비용에 따른 적자라서 배당 여력이 여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에요. 배당도 결국 회사의 이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을 보고 배당주를 사는 접근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배당의 기원은 바로 두 번째 꼭 알아야 할 것으로 연결되는데요. 회사의 스토리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돈을 엄청 잘 벌 수 있는데 경영진이랑 대주주가 약간 능력이 모자라고 방만해서 포텐셜만큼의 이익은 훨씬 못 뽑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회사를 PEF가 인수를 해서 비용 절감하고 필요한 투자를 엄청 추진해서 포텐셜을 터트려 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시장에 종종 있죠. 요즘 드물지 않아요. 이런 기업들은 PEF가 양아치 짓을 해서 주주들 다 버리고 혼자 뭘 해보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PEF 엑시 전략에 따라 기업 가치 개선 작업 중후반부에 고배당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PEF가 먹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중에 기업 매각을 하면서 엑시트할 때 그 시점에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종종 투자자들 중에 이런 고배당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작년에 배당이 10% 정도의 폭탄 배당을 줬으니까 올해도 그에 준하게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단 매수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PF가 계속 자금 회수가 필요하다면 배당을 지속하거나 뭐 배당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PF가 이미 엑싯을 했다면 이런 배당이 지속될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PF한테 회사를 산 쪽이 자금을 어떻게 구해왔는지, 그리고 그 자금을 구해와서 이자 낼 돈은 있는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어떤 투자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의 스토리를 파악하셔야 그 다음에 배당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대주주가 바뀌었지만 그대로 주지 않을까라고 바라기만 하는 것은 샤머니즘에 가까운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기업 고배당의 이면에는 상속세 같은 세금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대주주가 배당을 최대한 땡기기 위해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또 주식 사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레버리지를 땡겨서 고배당을 하는 회사인 경우도 있어요. 혹은 삼성전자처럼 3년마다 배당 정책을 발표하고 이행하고 계속 차기 배당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도 있고요. 배당주 투자하시려면 최소한 이런 스토리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배당주도 결국에는 싸게 사야 됩니다. 배당주라고 정해진 주식은 없어요. 그냥 주주환원을 신경 쓰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방법으로 배당을 주는 것이거든요. 배당주라고 이익 깨졌는데 작년에 시가 배당률 얼마였으니 주가 방어는 해주겠지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기껏 3% 4% 배당받자고 샀는데 원금이 30%가 깨져버리면 배당 받다가 머리가 터지는 거거든요. 원금 30% 손실을 배당으로 메꾸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배당주도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주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비싸게 사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던지고 버리고 막 밟혀갖고 신경도 안 쓰는 주식들은 적자가 나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데 이목이 쏠리고 모두가 매수 일변도라 밸류에이션 할 때 미래 이익을 왕창 끌어다 쓴 기업들은 호실적이 발표돼도 기대보다 조금만 못하면 주가가 폭락을 해요. 배당 받으려고 사는 주식도 똑같습니다. 싸게 사야 돼요. 결국 배당만 받자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배당을 받으면서 회사가 성장하고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배당도 성장하고 EPS가 늘어나니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이런 성장을 하다 보면 멀티플 리레이팅도 나와서 또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이런 모양이 배당 투자자들이 꿈꾸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되려면 싸게 사야 되고 첫 번째 말했던 배당의 근원이 튼튼하고 좋은 회사를 사야 하는 것이죠. 배당 아무리 5% 6% 뽑아내도 주가가 연 10% 20% 깨지면 절대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마찬가지로 배당주도 싸게 사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 배당주 필터링 할 때 과거 시가 배당률 놓고 밴드 그려갖고 지금 시가 배당률이 상단인지 하단인지 보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지금 시가 배당률이 몇 배인지 측정해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보조적인 지표라고 봐야 하고요. 본질적으로는 배당의 근원인 이익을 평가하고 지금 이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알고 사야 배당주도 성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접근하면 확률이 높지 않아요. 특히 올해는 3월에 주가가 박살이 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똑같이 회복하지 않고 약간 차별적으로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만 놓고 보면 막 5% 6%짜리들도 많이 나와요. 이게 좋은 회사가 시장에 주목을 못 받고 누워있는데 올해 돈도 잘 벌어서 배당 성장이 나와서 5% 6%짜리 배당주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익도 깨졌는데 그냥 작년 배당과 현재 가격으로 배당률을 뽑다 보니 5% 6%가 나오는 것인지 잘 봐야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주주환원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배당은 주주환원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주주환원의 효율로만 보자면 그렇게 엄청 좋은 환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배당이. 왜냐하면 배당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되고 배당도 인당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거든요. 세금 맞아서 수익이 녹으면 복리로 치면 엄청난 시간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배당이 주주환원의 가장 좋은 형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거든요.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키면 EPS가 밀어 올려지기 때문에 주주에게 좋은 것이고요. 강력한 주주환원의 일환이죠, 이게. 그리고 제 경우는 회사가 시가배당률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굳이 배당 같은 주주환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적된 자금을 통해 인수합병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면 주주에게 정말 큰 환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에 보면 M&A 잘하는 회사들 있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입자 영상을 통해 M&A는 시간을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주주도 똑같습니다. 시간을 산 거예요. M&A를 잘하면, 제가 투자한 회사가 M&A를 잘하면 시간을 산 거예요. M&A 한답시고 돈 버리는 회사도 있지만 잘하는 회사는 정말 큰 성장 동력을 얻죠. 그래서 배당을 볼 때 오히려 배당에서 한 발 벗어나서 주주환원의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은 아주 투명하고 바람직합니다. 3년씩 나눠서 정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향후 그 회사가 예측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를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21년 초에 삼성전자 특별 주주환원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런 주주 정책상 2020년이 3개년의 마지막 해고 여기서 주주환원으로 쓰겠다고 한 현금 흐름 중에 일부가 남아서 그거를 한 번에 배당으로 쓸 수 있다고 시장이 기대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흐름과 스토리상 21년부터 배당이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기대하면서 삼성전자 평생 모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다 좋은데 삼성전자를 진짜 평생 모아가려고 했으면, 특히 배당주로 모아가려고 했으면 쌀 때 샀어야겠죠.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가 6만 1,000원이 넘어서 과거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이 3%도 안 되는데 지금에야 와서 삼성전자 평생 모아가려고요 라는 말을 하면 많이 늦었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해 35,000원 근방까지도 갔었고요. 아주 오랜 시간, 거의 팬데믹 이후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45,000원 내외에 머물렀었어요. 9월까지만 해도 5만원 내외였어요. 19년으로 돌아가면 19년 초에는 3만원도 안 했던 시기조차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2배가 넘게 오른 시점에서 대충 올해 여름에 샀어도 40% 50%씩 오른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지금 싸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지금 와서 이제 삼성전자 오르니까 모아간다고 달려들면 조금 저는 아쉬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21년부터 반도체 업황 스토리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확확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삼성전자와 그 반도체 업황을 나쁘게 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모아가면서 20년 후에 보면 지금 상승은 잔파도일 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투자에서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은 진입 가격이기 때문에 진입 가격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와 장기 보유도 결국 진입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배당에 대해 진짜 최소한 이것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투자는 100%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돈을 집행하는 것이고 투자 과실도 온전히 혼자 누리기 때문에 여러 측면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